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2월 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늘도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정말 장중에 아주 폭락까지 하면서 좀 어려웠는데, 오늘 이제 그 탄핵 이슈가 좀 컸죠. 그리고 계엄령 한 번 더 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돌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증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 정치 리스크가 결론이 빨리 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야만 이게 증시가 빨리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힘듭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 보니까 좀 지켜보시고, 근데 이 또한 또 지나가니까요. 주식시장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좀 이렇게 투자해라 팔아라 이런 거보다 지금은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이제 시장에 방향이 나오면 그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도망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버텨 계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이겨내야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이 정말 최악의 또 오늘 이번 주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좀 말씀드리고, 화장품, 그다음에 이 AI 얘기랑 또 오펙이 감산 이제 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증산 타이밍을 또 늦췄어요. 근데 대세를 바꾸기 좀 어려울 것 같고, DLENC, APR, 제테마, 화신, 현대차그룹 이런 이제 내용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오늘 나스닥이나 좀 빠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랑 별개여서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흔들렸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정치 얘기에 의해서 증시가 아주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좀 떨어졌고, 달러는 좀 떨어졌고,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이면 사실 우리나라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참 답답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로 3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섰고, 약세론자 중에 또 대표 주자인 로젠버그란 이제 리서치, 가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이제 강세로 좀 돌아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의견을 바꾼 거죠. 미국 증시 뚜렷한 이슈 없이 나스닥 기술주 차익 매물 속에 랠리가 다소 소강 상태로 전환되면서 약세 마감을 했고,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 앞두고 관망 심리도 좀 팽배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일 중에 11일이나 이제 상승하면서 가격 부담이 컸고, 증시 피로감 노출됐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21.5만 건에서 20.4만 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대량 해고자 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썩 내용은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 고용지표 발표될 텐데, 신규 고용이 한 21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1만 개에 불과했던 수치에서 큰 폭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허리케인과 파워 영향 때문에 고용자 수가 쇼크를 받았지만, 저거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그럼 21만 개 정도 나올 텐데요. 다만 저기서도 또 발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개 정도는 빼야 된다. 그러면 11만 6천 개 정도가 실제 증가 아니겠냐, 이런 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치라면 그 21만 개가 발표돼도 한 10만 개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12월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10만 달러 돌파했고요. 에킨스라는 사람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규제 완화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지명이 되면서 환호를 했고, 트럼프는 자기 이제 트위터죠. 본인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축하했습니다. 물론 지금 트위터 이제 X라는 기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이 바뀌었지만, 본인의 이제 SNS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어쨌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규제가 심했던 정부가 물러나고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고, 파열 의장도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하다며 가상이며 디지털이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달러 경쟁이 아니라 금의 경쟁자다. 금의 대체 수단이다. 사실 인정을 해버린 거죠. 이 발언도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수입을 창출하지 않고 주식 및 채권과 상관관계가 커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반론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총 7이에요. 예, 전 세계에 아마 시총 7일걸요. 그러니까 인정해야죠. 예. 고메탄식, 예, 대표적 비관론자인 로젠버그 리서치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이제 그동안 놀라운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잘못된 쪽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우리의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수건을 던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을 하는 메시지고, 그가 태도를 바꾼 건 AI 때문이래요. AI 때문에 시장은 AI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부분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못 담는 거죠. 기존의 PER 지표는 이제 이익 대비 몇 배냐인데 여기에 AI 혁신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밸류가 나오지만 그거를 이제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요 생산성 엄청 높죠. 요거를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거. 요게 AI가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거든요. 채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뭐냐면 그 이자율이 뭐 높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생산성이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 그냥 물가가 잡히고 그다음 비용이 줄기 때문에. 네, 그럼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겠죠. 또 트럼프의 정책은 친기업적이고, 그러니까 경제는 그렇다고 엄청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낮출 거고, 그래서 이제 단기 하락 때 매수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설립자는 일하기 위해 아마존으로 돌아갔고 4시간에 9%를 AI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샘 알트먼은 일반 인공지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일찍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I가 미국 증시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AI에 반도체 말고 크게 수혜받은 게 없죠.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AI 하려고, 중국도 지금 엄청난 자원들을 그쪽에 투입하는데 한국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인데 우리 한국은 AI에선 결코 선진국으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빨리 우리도 AI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도 해야 되고, 여기서 도태되면 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저런 높은 생산성, 주식시장의 상승, 전 세계 시총의 70%가 미국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에 막대한 영향을 준 건 AI죠. 예, 아무튼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테슬라가 아무튼 신고가 났고요. 시놉시스는 이제 반도체 이제 만들 때 이제 그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아마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실적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좀 다 빠졌고, 엔비디아도 조금 빠졌지만 XAI,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죠. 여기가 엔비디아 G200 칩을 10.8억 달러에 주문해서 우선 공급권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빅테크는 올랐고 아메리칸 항공이 실적 전망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는 사실 국내 뉴스가 뭐 다 도배했죠. 뭐 정치 뉴스가. 그래서 경제 관련한 뉴스는 큰 건 없었고요. 화장품 계단식 우상향이다. 화장품 섹터 PER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상반기 이후 수출 성장률에 대한 우려와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25년 한국 화장품 수출 금액 성장률은 이제 16% 정도로 추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수출의 견고한 성장, 중국 그 역신장폭 축소가 주요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학습했듯 수출과 소비 간 시차 괴리 감안할 필요는 있고요. 이를 확인할 시 탄력적인 주가 회복을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출과 소비 간에 이제 시차가 좀 있어서 약간의 뭔가 좀 괴리는 있지만,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또 그 좁혀지면 주가는 좀 오르지 않겠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브랜드 회사로는 이제 APR, VT, 신세계 인터내셔널, ODM 회사로는 한국콜마를 언급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그런 이제 발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전력이 지금 현재 신규 원전이 10년 후에나 가동되고요. 원전은 지는데 오래 걸리니까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되는 거는 야당 대표도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제 혹시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시장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또 탈원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원전 계속 운전하는 부분은 야당 대표도 찬성하니까 좀 너무 노이즈가 좀 심하게 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 주가 변동은 실적과 무관하고요. 또 환율과 에너지 가격에 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만 환율은 안 좋죠. 안 좋지만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정책 우려 따른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중단기 실적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알트만의 오픈 AI, 머스크의 XAI 이런 이제 내용의 제목인데, 이게 쓰시죠? 네, XAI가 이제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엔비디아 GPU를 대거 구매했다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협상을 했고 G200, 에 대한 첫 접근권을 가지게 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블랙엘이라 부르거든요. B200.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인데 거기 이제 HBM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그 블랙엘 두 개랑 CPU 있어요. 요거를 결합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G200이라고 이제 GB200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대량 구매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금액이 약 11억 달러에 달하고 1조가 넘죠. 납품 시기는 내년 1월이고 제조는 폭스콘이 이걸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XAI가 이미 콜로소스라는 이제 이미 가장 큰 클러스터 H100을 10만 개 이상 보유하는 건데, 그걸 이미 갖고 있고요. 베팅 금액을 정말 지금 세게 올려서 일론 머스크는 AI 진심인 거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GB200이 많이 만드는 제품이 아직 아니다 보니까 저거를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 프리미엄 가격까지 제시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도 합니다. GB200의 이제 가격이 렉당 200에서 300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GB200 하나에 XAI가 300만 달러를 만약에 지불을 했다면 36개 정도, 요 정도를 이제 구매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GB200 NVL7인 뭐냐면 GB200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72개 합쳐서 하나의 그 캐비넷으로 만든 거예요. 예전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거 나옵니다. 캐비넷처럼. 그래서 저거 72개, GB200 72개를 하나로 합친 거죠. 엄청난 성능이죠. 내년 여름까지 블랙엘 GPU 30만 개 도입할 계획이기에 이러한 구매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XAI가 단 120일 만에 저 10만 개의 GPU를 병렬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기에 전력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그 XAI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기업보다 좀 놀라운 효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쪽에 대한 투자도 많고 그걸 좀 잘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의 한 운전자가 4,800km 미국 횡단을 사이버 트럭에 이제 FSD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이 테슬라의 그 버전 11을 이용해서 횡단을 했대요. 근데 3번만 개입을 했고 운전대 잡은 거리는 5마일도 안 된다고. 놀라운 일이죠. 해당 운전자는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있죠. 저기 인공위성. 그것도 차에 장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이런 걸 접목을 해가지고 인터넷 연결도 되게 자유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4,800km를 딱 3번만 운전대 잡고 개입하고 완전 자율주행 했다는 거죠. 저게 진짜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버전 13도 공개를 했고, 버전 12.5가 올해 1월에 나온 것보다 100배 개선했는데 이 버전 13은 1000배 개선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놓친 오펙 플러스 감산 되돌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 선물의 김광래 연구원님이 오펙 플러스는 일단 시장 예상대로 추가 감산분을 이제 그 다시 되돌리거든요. 감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증산이죠. 이거 하는 거를 또 3개월 또 연기했어요.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8.3만 배럴씩 하는 거를 증산하는 걸 내년 4월부터로 바꿨고 26년 9월까지 이제 13.8만 배럴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매월 하는 규모도 줄여버린 거죠. 공식 감산 합의분은 200만 배럴, 자발적 1차 추가 감산 뭐 166만 배럴. 요것도 감산하고 있는데 요거를 25년 말까지 하는 거에서 26년 말로 1년 또 늦췄어요. 감산 계속 하는 거죠, 이 부분. 그만큼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감산을 줄이질 못하는 거죠, 쉽게. 중국 수요도 안 좋고 거기다가 제일 큰 게 뭐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이런 이제 비오펙 국가들이 계속 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예정대로 근데 여기에도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우리 20만 배럴 생산 더 한다. 내년에 30만 배럴 증산한다. 이걸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좀 말을 안 듣고 같은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의 전략 부재까지 더해지니까 오펙 플러스는 본인들이 짜놓은 판에 스스로 옥죄고 있다. 점유율은 계속 뺏겨요. 지금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오펙에 점점 비오펙이 훨씬 힘이 세지고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6% 감산을 하고 있는데 수요 감소 우려 비오펙 국가들의 증산이 이들의 감산 효과를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는 거죠. 또 내년에 미국, 캐나다, 브라질이 이제 증산을 더 할 텐데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지가 않아요. 미국은 6%, 캐나다 20, 브라질은 12. 그러니까 유가 하락해도요 큰 타격을 안 받아요. 오히려 점유율은 늘어나겠죠. 근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원유 생산 비중이 전체 70%나 돼요. 경제. 그러니까 이제 유가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감산하면서 좋았었는데 이제 그 영향은 점점 떨어지고 30% 정도의 지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 옛날에 정말 오펙 플러스가 원유를 다 좌지우지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꺾여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출구 전략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되돌리긴 좀, 그러니까 오펙이 감산을 계속 한다고 해도 유가 상승은 좀 쉽지 않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끝나버리면 유가는 더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 이제 원유를 수입해다 쓰니까 한국한테 나쁠 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DLNC가 SMR이라는 이제 X에너지 있죠, 미국에. 여기에 2천만 달러 투자한 거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500만 달러. 그래서 아마존도 X에너지에 5억 달러. 예, 그래서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요거는 미국이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필요해요. 효율적이죠, 되게. 소형이고. 예. 그런데 상용화는 아직 멀었어요. 한 2028년, 9년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좀 먼 얘기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DLNC가 막 올라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물론 올라가면 좋죠, 주가는. 근데 저걸 투자한 것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저걸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나오려면 상용화가 돼야 돼요, SMR. 근데 SMR은 아직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언제 상용화할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본다면 SMR 일단 부분은 아직은 좀 먼 미래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DLNC 내년에 저는 괜찮게 보는 게 그 하나증권의 김승준 연구원이 보고서처럼 내년 건설 경기가 괜찮을 수 있거든요, 하반기에.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국내 주택 경기 쪽으로 턴어라운드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좋은 모멘텀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저것 때문에 막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저는 좀 시간 걸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APR은 이제 연 600만 대 생산 능력 갖고 있고 국내 최대 회사죠. 홈 뷰티 디바이스. 예. 생산 내재화로 비용 절감. 내재화했어요, 다.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다양해요. 부스터 프로 미리가 나왔는데 이게 11만 8천 원밖에 안 돼요. 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좋고 10대 20대도 이제 쓰게 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저기 올리브영 같은데 입점이 또 가능하겠죠.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또 홈 뷰티 디바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메디큐브랑 화장품을 같이 팔잖아요.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특히 제로 모공 패드가 인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아마존 화장품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순위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PR의 매출액은 내년에 한 19.7%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9.1% 증가하는데 다만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질 거래요. 23년보다. 왜냐하면 예, 수수료율이 높은 아마존이나 틱톡샵 등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대형 온라인 채널로 확장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장품 인기와 뷰티 디바이스 침투율 증가를 좀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주가 좀 조정 시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숫자가 나오는지, 결국 주가는 누구도 예측 못해요. 이게 트렌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저도 이제 집에서 그 뷰티 디바이스 한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화장품을 여기 바른 다음에 이게 기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확실히 뭐 제가 효과까진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여기 잘 들어가는 느낌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또 저렴한 제품까지 나왔으니까 제 생각엔 예, 이거는 언젠가 어느 시점에 대중화는 좀 될 것 같아요. 되는데 그 속도가 문제예요. 이게 빨라지느냐, 이거 미국까지도 잘 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또 경쟁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일단 시장 커져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검증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APR이니까 성공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투자가. 될 것 같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숫자 보고 실적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은 또 있고 주가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니까 예, 좀 보유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테마가 어제 공시 나왔어요. 그래서 톡신 허가 드디어 받았어요. 국내에서 보톡스, 보톨린 톡신. 그래서 톡신 사업이 이제 수익화 단계에 진입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제 기업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고, 균주 이슈는 없습니다. 영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상업화 권리를 확보한 회사니까 균주 특허 분쟁은 없는 상황이고, 또 티르키에 내년 1분기 품목 허가 기대하고 있고, 중국 시장 진출해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임상 2상 진행 중이고요. 내년 3상 진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25년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할 예정이고 26년에 출시하는데, 브라질이 전 세계 피부 미용 2위 국가잖아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내년에 어쨌든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로 보는데, 결국 이번 톡신 승인으로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고요. 주가 재평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신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근데 3분기 부진했지만 4분기 조금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 들여서 경북 영천에 배터리 팩 있죠. 전기차 배터리 그 팩 이제 겉에 포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덮는 건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케이스 및 자동차 샤시 공장이 7월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3분기 캐스퍼 전기차 모델로 86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기아의 EV4 여기도 추가 모델들이 아마 생산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매출액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화신은 이제 26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연간 1,000억 정도 여기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시간이 지나면 팔릴 수 있으니까요. 또 미국 공장에서는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대차 이제 미국 신공장이 건설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멤버나 암 같은 부품들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PER은 5배 후반 정도 되고 PBR은 0.5배 초반 정도 밸류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신공장들은 이게 수익성 개선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이게 수율도 끌어올려야 되니까 약간 이익 기여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눌려 있고 좀 바닥 구간이니까 시간을 갖고 인내하시면 좀 좋은 또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요즘에 좀 주가가 되게 눌려 있죠. 뭐 관세 부과 우려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근데 여기 제목이 친애하는 주주들에게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정말 싸긴 싸죠. PER이 뭐 3,900, 3,800은 뭡니까? 예. 근데 여기에 현대차 기아가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10% 관세를 딱 때리면 2.4조에서 1.2조를 까먹어요. 그래도 퍼가 4.5배. 너무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감익을 해도, 근데 여기 환율이 올라갔죠. 그럼 사실상 손실이 없어요. 환율 효과 때문에. 예. 그래도 어쨌든 관세 부과하면 손실은 좀 입을 수는 있다. 예. 그래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중국 노출도가 매우 낮고 전기차,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이렇게 다양한 푸트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신공장 가동 시작 감안하면 우려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 환원율도 글로벌 업체들과 좀 유사하고 현대차 총 주주 환원율은 이제 35%로 좀 상향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 다 발표했죠. 기아도 35, 현대모비스도 30%까지 올라갔는데 GM이 55고요. 토요타가 40%니까 이제 거기에 유사한 정도로 주주 환원율을 올렸다. 그러니까 밸류업 정말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더 올려주면 더 좋겠죠. 예, 다만 이제 관세부가 우려가 있어서 일단 요 정도 레벨까지 일단 주주 환원율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100억 중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버는 돈이 100억이면 35%를 주주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익 대비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까지는 한번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전자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잠깐만요. 네. 내부자 매수를 제가 안 넣어놨나 봅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 전자공시에서 먼저 그 여기 공시 중에 제테마가 있어요. 제테마. 아까 제테마가 더 톡신주 100단위의 식약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이제 치료하는 뭐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디어 허가를 받았고 신청일은 10월 31일이었어요. 작년. 근데 올해 12월 5일에 이제 받게 됐고, 향후 계획은 이제 국내 제품 출시 및 해외 인허가를 이걸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회사는 필러 만드는 회사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톡신까지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필러는 대부분 이제 수출하고 있고 유럽, 중남미, 아시아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정대로 이제 허가를 획득했고 내년에 튀르키예 품목 허가 기대되고,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중국으로 가는데 이제 점점 다양화되겠죠. 이번에 승인받은 제품 타입 A인데 이게 이제 국소형으로 효과가 3일에서 7일 정도 후에 이제 발현이 되고 지속 기간은 4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방식은 특수 감압 검조 방식으로 만들어요. 소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감압 건조는 5시간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단축도 좀 가능하고, 그 독소, 단백질 변성을 또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일반 감압 건조는 5시간인데 이 특수 감압 건조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2시간 만에 할 수가 있대요. 생산.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변성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테마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드디어 좀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있어요. 예. 그 12월 5일 거는 이제 어제 내부자 매수는 요새 정말 금호석이도 너무 빠졌죠. 그 10만 원에 이제 9,130주를 샀고 박주영 부사장님이 9억 정도 매수했고, 네오팜은 화장품 이제 브랜드 회사죠. 여기도 대표이사가 5천만 원 정도 어치를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째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도 빠졌고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장세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2,400까지 한번 갔다 왔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빠지는 건 다 정치 리스크 때문이니까 이게 빨리 좀 안정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오늘 코스닥도 1.4%나 급락하면서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끝없는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좋았고, 오늘 외국인들은 사실 장중에 사다가 샀었거든요. 좀 그러다 이제 오후에 다시 정리하면서 좀 아쉽게 됐고, 오늘은 근데 다른 날과 좀 다른 게 개인이 손절매를 했어요. 개인 투자는 못 견디고 코스피 코스닥을 아마 이제 이 정치 불확실성, 지금 뭐 탄핵 얘기 나오고 뭐 제2 계엄이니 뭐 이런 뉴스들 막 도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대량 매도를 좀 개인 투자분들이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이거를 기관이 싹 받아갔습니다. 연기금이 12월까지는 계속 사는 분위기고, 코스닥도 개인들이 투매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가 좀 많이 흔들렸죠. 오늘 시장의 특징은 개인들의 손절매가 좀 컸다는 게 못 견디고, 이게 좀 가장 그죠? 예,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좀 좋지가 않고, 요새 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이동하려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는 뭐 거의 별로 오른 게 없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조금
오늘 회복이 됐고요. 은행주가 최근 빠졌다가 좀 반등했고 항공주가 일부 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일부 좀 버텼습니다. 지수에 비해선. 네. 그러나 뭐 거의 나머지는 많이 빠졌고 오늘은 뭐 바이오가 좀 안 좋았고 HBM도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좀 이렇게 어제 오로스가 상한가 갔었죠. 근데 오늘은 다시 급락했고 삼성전자는 좀 반등했습니다. 원전주 여전히 좀 시간 좀 필요하고요. 예. AI 챗봇, 시스템 반도체, 영상 콘텐츠, 방산주도 요즘에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예. 온디바이스 AI도 많이 흔들려요. 조선주도 요즘엔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많이 오른 것도 많이 빠지고요. 엔터주도 오늘 안 좋았고요. 네. 뭐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악재보다는 정치 리스크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정리한 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제테마는 또 이 뭐죠? 예, 제테마도 참 아니 호재 아닌가요? 호재인데 왜 빠지는 거죠? 정말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그죠? 이거 호재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팔아버렸군요. 그러니까 참. 예. 근데 물론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올랐다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죠, 이 정도. 예. 네, 아무튼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쨌든 좋은 뉴스에도 주가 급락을 해버렸고요. 또 자율주행도 오늘 일부는 올라갔지만 자율주행도 오늘 피론티어가 최근에 워낙 올랐죠. 근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우주항공주들 갑자기 HTS가 좀 튕겨가지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주도 좀 빠졌고 뭐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업들 좀 시총 상위주만 좀 보면 그래도 오늘은 은행주하고 삼성전자가 좀 버텨서 괜찮았는데 고려아연이 최근에 뭐 너무 이상 급등하고 있죠. 좀 주의하시고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KTNG, 밸류업주들, 방산주, 조선주 최근에 많이 올랐다. 뭐 KT까지 다 급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바이오가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네. 방산 바이오,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알테오젠 좀 빠졌고요. 클래시스 오늘 뷰티 관련주가 좀 안 좋았어요. 반도체, 뷰티, 비만 치료제, ST팜도 좀 빠졌고 게임주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코스닥은 일부 기업들 몇 개 빼고는 거의 좀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루닛이 좀 버텼던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은 그 요새 뭐 정치 테마주도 워낙 세니까 아마 그런 쪽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오플로우는 그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막대한 배상금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유상저도 철회하고 미국과 소송에서 좀 패소해서 몇 천억에 달하는 회사의 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I 원전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고려아연이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좀 빠졌고요. 원전주, 예, 가스공사, 예, 정부정책 수혜주들이죠. 좀 빠졌고 오늘 더존비오지원도 최근에 좋았는데 빠졌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 한국항공우주, 변압기 한마디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빠져버렸고요. 반면에 그 일부 정치 테마주나 네, 카카오그룹, SK이노베이션, 기아 뭐 이 정도만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너무 힘들었고 일주일에 딱 하루만 좋았어요. 그 계엄 선포 전날 그날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도 주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고 예, 정치 리스크가 빨리 좀 해소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돼야 외국인도 들어오고 개인 투자분들 심리도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 좀 차분히 좀 또 뉴스 보시면서 상황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 리스크는 다 해결이 돼요. 예,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 후로 또 주가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떠나지 마시고 잘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은 그 헬스케어 RNA 치료제 그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또 함께 배우기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